이게 제가 갑작스럽게 하게 됐지만,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예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재 청년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세븐포인트원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저의 직무는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가 베이스가 된, 이제 3D 그래픽스를 기반으로 한 이제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리디아라고 부르거든요. 최유민 청년을.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편해서 리디아라고 계속 할게요. 이 리디아가 갑자기 이제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함께 포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저희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 팀장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 랩런트들 대학부를 대상으로 만들었던 자료들인데 그것들을 기본으로 스크랩을 일단 급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PPT나 이런 통일성 없이 그냥 내용만 스크랩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보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업데이트한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흔히 메타버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는 이제 초월이라는 영어 단어 뜻을 가지고 있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가상적인 세계다. 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에는 사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3차원 가상 공간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게임 개발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게임 개발에서 가장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3차원의 가상 공간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MORPG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멀티플레이라는 부분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되는 게 게임 개발이. 일단 코로나가 지난번에 한 3년 동안 터지면서 게임 산업이 발전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 경제 활동,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게임 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그때부터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익숙한 예시겠지만 포트나이트에서 가상 콘서트를 열었던 일도 있었고요. 마인크래프트에서 뭐 어느 대학교에 졸업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제페토에서 뭐 이런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아이템 판매해서 수익 얻는 이런 일도 있었죠. 이것도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이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엔진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2년 전 자료인데요.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영화, 드라마,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걸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군사훈련의 시뮬레이션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미리 이제 실내 환경을 둘러보는 등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일기예보를 훨씬 더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뉴스에서 방송에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게임 엔진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요게 너무 옛날 자료라서 제가 최근 걸로 몇 개 스크랩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소리가 안 들리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소리 안 들리네요. 아, 그래요? 아, 잠깐만요. 네, 소리가 안 들리. 아니면 어차피 그게 중요한 내용은 네, 아니어가지고요. 지금 지금 뭐 보시는 이 어, 화면이 사실은 이제 실제 같아 보이지만 게임 엔진으로 만든 그래픽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게임 엔진으로 구현을 하는 이제 기술력, 그래픽이 이만큼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
네. 이만큼 게임 엔진이 기술력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더 확산돼서 이제 많이들 쓰이고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를 3D 모델링을 스캐닝을 해서 이제 3D 그래픽스로 재구성해서 메타휴먼으로 만든 후에 이제 가상 공간에 올려서 모션 캡처라고 하는 움직임을 본다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 이제 다양한 이펙트들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게임 개발인가? 라는 부분을 저희가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게임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단순히 3차원 가상 공간이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다, 경제활동이다 이런 걸 떠나서 게임 엔진은 실시간 엔진입니다. 리얼타임 엔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이제 출력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다른 3D 영상,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컨텐츠잖아요.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 렌더링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출력된 영상을 봐야 하는 형식이라면 게임 엔진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모든 게 동작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요. 내가 건드리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엔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실시간 상호작용이 주는 가장 큰 효과가 이머시브, 이제 몰입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이 몰입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효과를 주는데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픽을 렌더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나가 가상 속의 캐릭터와 동일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옵니다. 게임 개발에서 이건 아예 클래스로 개념적으로 분리해서 포세스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빙의했다라는 단어인데, 빙의하다라는 단어인데, 어, 이 단어가 쓰일 만큼 말 그대로 게임에서 목적은 이 공간 안에 내가 완전히 몰입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마치 내가 존재하는 공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애초에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런 기관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현실 속의 공간과 가상 속의 공간이 완전히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기술력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몰입감을 가장 강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오감을 지배하는 겁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5가지 감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시각과 청각.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빨리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흔히 많이들 아시는 버추얼 리얼리티, VR이 아마 이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VR을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헬스케어, 이제 건강을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증진시킬 수 있고 케어해드리는 그런 기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 사진입니다. 이현준 집사님이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VR이랑 AI를 활용해서 이제 헬스케어를 하는 기업인데요. 저희 기업은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대표님이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 첫 번째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분야도 아니고 헬스케어를 선택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업이 어떤 단체에 돈을 주면은 그게 횡령으로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적 기업으로서 인증이 되면 뭐 70%가 넘게 기부가 되더라도 또는 뭐 월급 인상이나 근로자 혜택을 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역에 쓰임 받고 내부적으로도 경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기업이 되기 위한 기틀이 되는 기업으로서 필요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를 돕는 시스템을 세우는 기업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의 치매 치료를 위한 센텐치라고 하는 기업회상 서비스를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VR 요양치료사 자격증을 이제 사기업으로 발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권사님들 중에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하신 분들, 즉 쉽게 말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VR 교육을 해드리고 자격증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어딜 들어가냐면 이제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로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사님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딱 한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요양시설에 있는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저희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시설에 함부로 들어가서 전도를 할 수 없는데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당연하게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 어르신들을 돕고 그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금 시스템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적 기업인데요. 저희들의 업이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완전히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 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목표예요.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하면 당연히 교회를 가겠죠. 그러니까 24시가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뭐든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정말 감사하게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고 가장 행복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서버는 알츠윈이라고 하는 이제 AI 치매 예방 솔루션이고요. 전화 한 통으로 이제 AI가 그 음성과 이제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 동물들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가지고 지금 치매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이제 치매라는 질병이 알츠하이머라는 게 사실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데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워서 어르신들께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면서 저희 이런 치매나 헬스케어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초석을 닫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해서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억회상이라는 서비스인데, 어, 이 노인 요양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후속 캠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정복음화 지교회를 살리는 시스템이 완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 부분은 정말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노인 요양시설에 간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R 치료사들을 파견을 함으로써 이제 가정 복음화와 그곳의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세우는 기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로서 완전히 지금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오신 결과물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로 센텐츠 XR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저와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팀원이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 VR 게임 엔진을 활용한 VR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다양한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죠. 이제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까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치유하고 케어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게임 엔진을 이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개발 중입니다. 요거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내부적으로 보안상 힘들어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필요한데. 아. 네, 이게 대표님과 철저하게 얘기가 돼서 아무래도 아직 출시가 전이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허락을 받는다면 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렘넌트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붙이실 자를 붙이시고 다른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제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거가 이제 대표님이 기도회 할 때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옆에서 몰래 적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저희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서 저희들 또한 렘넌트를 키우는 기업으로서 저희가 성장을 해야 되고, 당연하게도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그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후대의 기업들이 세워지는 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직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 회사에 왔다가 떠나간 렘넌트나 청원들도 많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이유가 다른 것들이 없이, 저희는 거담 동순이라고 하는데, 거칠게 담대하게 동기 없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신 당위성이 되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바톤을 전달하는 그런 기업이 돼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3기업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업이 되자라고 대표님이 확신을 하셨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어받아서 함께, 대표님과 함께 이런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을 개발자라고 하고요. 저랑 리디아는 이렇게 게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게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VR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 기반 기술이 게임 엔진을 활용한 기술이기 때문에 VR이든 AR이든 똑같거든요.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아트라는 부분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부분으로 구현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이 당연히 돼야겠죠. 직군이 되게 많아요. 직군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깔끔합니다. 이게 리디아가 하는 파트고요. 이게 제가 하는 파트고요. 이렇게 두 명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원수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지금 이제 3D 공간을 제작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출신은 그래픽 디자인 출신이거든요. 제가 프로그래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주로 하는 건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과 서버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 기반이다 보니까 당연히 테크니컬 아트적인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기업 같은 데 보면 이게 다 직군이고요. 여기에 몇십 명씩 있어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30명, 서버 프로그래머 30명, 뭐 아트 기획 30,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뭐 저희는 둘이서 충분합니다.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리디아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전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그러니까 센텐츠가 저희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큰 틀이거든요. 그 센텐츠를 위한 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쩌다 준비를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사실 IT 업계는 사람이 돈이에요. 뭐 어쨌든 공장처럼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정말 훌륭한 인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실력 있는 사람은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겠죠.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하고, 네카라, 쿠베, 뭐 아니면 게임 업계 쪽은 3N이라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 NC소프트, 뭐 이런 대기업에 가서 좋은 복지를 누리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올 이유가 없겠죠.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총 인원수가 3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이거든요. 또는 이제 이쪽으로는 뭔가 하고는 싶은데,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는 할 줄은 아는데 미숙한 상태. 그래서 여기저기 취업을 해보려고 해도 취업을 실패하는 상태. 이제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에서 말했듯이 인재 싸움인데, 우리가 인재를 앞으로 계속 놓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흐름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 인재를 제대로 키우려면 우리가 흐름을 똑바로 봐야, 이게 멀리 보는 준비이기 때문에, 적어도 5년, 10년을 똑바로 보려면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버추얼 리얼리티는 가상 HMD라고 하거든요.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기를 머리에 착용을 하고 이제 가상 공간을 실제로 들어가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VR이고요. AR은 뭐 포켓몬고 아시죠? 이런 게 이제 증강현실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MR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거예요.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하는데 이 두 가지 기술이 결합된 기술을 MR이라고 하고요. 이제 요즘에는 XR이라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하죠. 이게 XR이라는 정의는 조금 애매해서 사람들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제가 느꼈을 때 XR의 정의는 아까 말했던 이런 기기들이 완전하게 포터블하게 되면 XR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확장현실이라는 뜻이고 나의 현실 세계가 이제 가상 세계와 완전히 결합이 돼서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애매하게 뭐 공연을 가상 공간에서 했다 하면 이제 XR이라는 이름 붙이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말 그대로 핸드폰 못지않게 이제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가상 공간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으면 XR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영상이고 사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인데 네, 어차피 이제 소리는 안 나오니까 끌게요. 이제 너무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상이고요. 영화고요. 이렇게 되게 현실 속에서는 빈민가에 사는 한 청년이 이제 VR 기기랑 이제 사실 이제 XR까지 넘어가기 직전인 거죠. 이 기계를 타고 가상공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네, 이렇게 해서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이제 뭔가 영화의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네, 이런 영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 이걸 봤을 때 혹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 혹시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이게 2019년도였고, 이때가 대학생이었는데, 이걸 봤을 때, 이거는 멀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그 흐름을 보시면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AI거든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AI 기술이 말 그대로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관련 업계 종사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가지는 마인드가 뭔가 되게 말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 AI는 절대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있는 분들도 만약에 뭔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 설명을 못 하겠어 라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게 AI라는 게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니고 절대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흐름 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AI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컴퓨터로 이루어져 있죠. 컴퓨터라는 건 반도체예요. 반도체라고 하는 건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럼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전기가 통하면 1, 전기가 안 통하면 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 0이라는 이진수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켰다 껐다 이게 1, 0 이거를 8개씩 모아서 규칙을 만든 걸 이제 바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0, 0, 1, 1, 0, 0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가지고 규칙을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싶은 거예요. 야, 이 0, 1, 0, 0을 가지고 우리 알파벳을 나타내보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이게 16진수로 나타나 있고 10진수로 나타나는데, 10진수로 1을 16진수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얘는 느낌표야. 뭐 얘는 아니면 A야, B야, C야. 이렇게
알파벳을 나타내자는 규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모아서 우리는 컴퓨터에다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컴퓨터라는 게 절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0과 1을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냥 고민을 하면서 조합을 시켜서 규칙을 만든 거고, 그 규칙을 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AI랑 똑같거든요. 혹시나 지금 어려우시면 좀 더 설명을 더 풀어서 해드릴게요. 지금 수준이 괜찮으실까요? 저는 콜. 괜찮습니다. 네. 다 네, 지금까지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진행을 계속 해볼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하다가 저기 있는 리디아가 옆에서 등짝 스매시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네,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리더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약속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특히 뭐 그런 장난들 치잖아요. 우리 뭐 언어를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제 기억 3개 곱하면은 뭐 얘는 우리는 뭐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언어 만들듯이 그냥 규칙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컴퓨터한테.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이게 막 숫자 막 이런 게 나왔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고 싶어졌냐면, 여기 이걸 가지고 화면을 뭔가 글씨를 말고 딴 게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게 그래픽스의 시작인데. 야, 0과 1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얘를 점으로 표현하면은 뭔가 그림이 된다. 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것도 결국엔 0과 1의 조합입니다. 이 0과 1을 점점 발전시켜서, 이거의 개수를 늘려보자. 그림이 점점 더 선명해지네. 이거의 개수를 점점 더 컬러를 넣어볼까? 뭐 빨간색은 0001, 뭐 이렇게 조합을 또 만들어낸 거죠. 그럼 얘를 가지고 2D 그래픽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진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숫자 나온 거.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별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좌표들 있잖아요. 그럼 그 좌표들을 가지고 점이니까 우리 수학 공식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공식을 이 컴퓨터한테 대입을 해볼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그냥 0과 1을 겁나게 빨리 하는 계산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이런 걸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 얘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우리가 수학 공식을 입력한 대로. 그러면, 좋아. 이런 걸 가지고 게임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다. 요것도 이제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요것도 아까 같은 이런 공식들을 그냥 대입을 해서 3D 그래픽스도 만들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수학을 활용해서 이 규칙에 대입을 했고, 이걸 가지고 3D 그래픽을 만들었다. 이건 이제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이런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이제 명령어로 변환을 해서 이런 걸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면 컴퓨터가 하는 건 그게 다예요. 사람이 만든 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열심히 계산하는 게 컴퓨터의 역할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D를 가지고 텍스처를 입히고 그래픽을 입히면 짜잔 이렇게 예쁜 3D 그래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게임 엔진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게임 엔진이라는 게 사실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1900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VR의 시작도 1960년대가 시작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해봤을 때 사실 100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얘한테 그림을 인식을 시켜볼까?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이죠.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얘한테 그림 인식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야 이렇게 생긴 건 개야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사실상 이런 거 가지고는 판단을 잘 못해요. 뭐 얘는 눈이 동그랗고 귀가 이렇게 생기면은 개야 귀가 뾰족하면 고양이야 라고 했는데 얘는 귀가 뾰족한데 얘는 그럼 귀가 고양이야? 약간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간이 머릿속에서 행동하는 그런 뇌의 시냅스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그런 신경세포를 분석을 해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흐름으로 만드는 걸 프로그래밍으로 구조화시키고 그 구조화시킨 것들을
컴퓨터가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결국에는 머신러닝입니다.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봐. 그래서 이제 귀의 형태, 입의 구조, 수용률 이런 걸 디테일하게 분류를 하면 머신러닝이고요. 아니야,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것도 귀찮다. 너가 이 사진을 보고 자, 이렇게 생긴 건 고양이야 라고 말할 테니까 너가 알아서 분류해 라고 하는 게 딥러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가서 이제 수없이 많은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고 컴퓨터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게 결국엔 AI죠. 이제는 이걸 바탕으로 A Generative I라고 해서 흔히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는 챗GPT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성형 AI라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다 보면 되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입력된 토큰을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조합해서 내보내는 게 챗GPT가 하는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 말이나 생성하는 아무 말 생성기예요, 챗GPT는.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열광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냐면 아무 말을 하는 기반에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라는 걸 바탕으로 조합을 하는 방식이 뭐와 같냐면 인간의 창조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흔히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수많은 예술가들은 이제 그 앞에 이제 선배님들이 만든 그림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으로 이제 모방해서 새로운 그림들을 만들고 그렇기도 한데 이건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스크립한 거고요. 뭐 좋은 도둑질이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모방이다. 나쁜 도둑질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쁜 모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창조는 모방의 어머니다. 그만큼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합하는 게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모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언어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언어에 대한 아무 말이 나오지만 어, 그림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다면 얘가 그림도 그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한테 어떤 화풍을 학습을 시키면 그 화풍과 관련된 그림을 얘가 아무렇게나 이제 어울리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점점 말도 안 되는 걸 만들겠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제 말이 되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라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엔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 3D도 AI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픽스를 이제 말로 이제 어떻게 해? 뭐 여기다 나무를 생성시켜줘 하면은 3D 가상 공간에 나무가 생성되는 그런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결국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가상 공간을 구현하는 게 점점점 쉬워진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100% 맞다고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전문가들의 기준으로는 5년에서 10년 내에 모든 준비는 끝난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예상을 할 뿐이지 이게 절대 100% 맞진 않겠죠. 3단체들은 사실 이미 앞서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 어, 많은 부분에서 3단체는 이미 기술력과 그런 인재들을 확보해서 그 인재들을 끌고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랩런트들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되거든요. 너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너무 아까 수학 공식 풀 때 머리 아프셨죠? 뭐야 이게. 이게 랩런트들이 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 어쩌자는 건데. 나 모르는데? 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고요.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해서 사실 영화나 이런 책을 기반으로 점점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면서 미래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유토피아적인 책대로 되던 아니면 뭐 디스토피아 같은 소설처럼 되던 언젠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랩런트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없는 채로 현장에 나간다면
이상하게 이렇게 됩니다. 말씀은 정복할 렘넌트래요. 세상을 정복하고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라 그러는데 현실에선 맨날 혼나요. 그리고 현실에선 맨날 능력이 없고 부족하대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자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위한 CBDIP를 잡게 되죠. 쉽게 말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하느냐? 뛰어난 기술력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하느냐? 아니요, 그거 사실 3단체가 훨씬 잘해요. 3단체가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런 교육까지도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실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산업혁명 일어나기까지 뭐 기원전을 빼고 AD만 기준으로 봤을 때도 1800년인데 산업혁명에서 정보화 시대까지는 굉장히 짧단 말이죠.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러면 100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의 기간은 더 짧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만 5차 산업혁명은 더 짧은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 안에 올 수도 있다는 거겠죠. 2030년부터 2080년. 류 목사님이 이제 5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정신병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이제 영적 질병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게임 엔진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벌어지든 간에 그리고 앞으로 AI를 통해서 어떤 시대가 벌어지든 간에 이거는 그냥 필연적입니다. 말씀에서 나왔듯이 당연하게도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저번 달에 캐나다 전도 캠프를 갔다 왔는데 캐나다에서 길거리를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주사기를 꽂고 있는 걸 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면 바닥을 기고 있는 골룸 같은 사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아 해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걸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그냥 거기는 법적으로 허용된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포기한 부분도 사실상 포기한 부분도 많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또 필리핀 전도 캠프를 또 가는데 필리핀에 대한 얘기도 또 듣게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시대, 정신병 시대, 영적 질병의 시대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랩런트들이 이걸 먼저 봐야 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어 가고 기술력은 점점 더 올라가고 인간은 어떻게든 더 편하게 하려고 컴퓨터라는 계산기를 옆에다 놓고 이제는 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시켜놔 놓고 왜 이거는 해결을 못 하는지. 왜 의사는 점점 많아지는 시대인데 왜 약은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왜 아픈 사람은 더 많아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세상 앞에서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렘넌트가 이렇게 잘못 잡기 전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어, 저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많이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피 묻은 바톤이라고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언약의 여정의 흐름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빚진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한국에서 복음의 불씨가 꺼져나가는 그 시간에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이 언약의 여정이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었다는 건 말 그대로 그만큼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희미하게 전달한다면 후대들한테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영국과 같은 꼴이 날 것이다. 지금 영국 가시면 예전에 그렇게 언더운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이 완전히 이제 뭐 LGBTQ 그리고 마약 완전히 빠져 있고 이제 복음 전혀 그리스도 없거든요. 이제 캠프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내용으로 이제 바탕으로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 운동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 사실 영국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에 지금과 같이 전도 운동을 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불과 1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랩런트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준비가 되면 이제 랩런트들한테 중심이 잡히거든요. 저도 이제 제 얘기는 사실 거의 다 뺐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제 얘기는 다 뺐고, 저도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공연 현장에서 살아가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인지 결론난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과 관련된 걸로 완전히 다 바꾸기 직전까지 제 삶과 전 비포 애프터가 나뉠 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그렇게 그 결론을 낸 이후의 제 삶은 넘어질 수도 있고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넘어지든 쓰러지든 뭐 이제 절뚝거리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강단 말씀으로 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요. 강단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이 되거든요. 랩런트들이 이 부분이 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리디아랑 얘기를 할 때도 우리는 무조건 이 내용 갖춘 상태로 교육 들어가야 된다. 우리 그냥 이제 뭐 디지털 모시기 해서 다른 학원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를 늘 했거든요. WRC 때 듣다가 물론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저한테 팍 꽂힌 단어가 너 산업에 세 가지 뜰 준비해 라고 저한테 딱 주셨고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말씀에 나왔다는 건 100% 성취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 성취가 되는 응답을 내가 받아야지 누가 받냐 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대표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가서 대표님 우리 회사에 세 가지 뜰 준비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도회들이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회사 정기 기도회가 있고요. 이제 저희 팀, 저랑 리디아가 이제 이끌고 있는 이 팀은 매일 월요일 아침에 강단 포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화, 금에 강단 포럼한 것을 바탕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강단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상부상 기도와 함께. 그렇다면 우리한테 아이들 애들과 이방인 애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애들 했을 때 사실 노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 멤버들이 와서 애들이 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 얘네들한테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얘네들한테 노는 거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얘네들을 키워줄 수 있는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기획을 하게 됐고 특히 재능 있는 TCK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바로 즉시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비자가 추가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사 지금 능력이 없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회사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까지는 최소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괜찮아. 겁먹지 말고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랑 함께 하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 시스템을 준비하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3강에서, WRC 3강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조총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게 되게 인상 깊어서 늘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이제 일본군이 총을 쏘고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칼 들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전세를 뒤집게 된 계기가 제가 어렸을 때 불멸의 이순신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창고에 있던 대포를 꺼내서 야, 너 이거 다룰 수 있게 해놔 라고 시키고 그때부터 다룰 줄도 모르는 대포를 연구해서 이제 판옥선에 실어서 대포를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 이후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결국엔 우리도 AI라는 기술이 지금 이 시대의 조청과 같은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다면 3단체가 준비한 새로운 기술력에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지배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영적 대포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요거는 제가 예원교회에서 이제 언리얼 엔진을 공부한 이후에 3D 그래픽스 디자이너 일을 하면서 그리고 개발을 공부하면서 함께했던 수많은 프로젝트였어요. 본당 원당 때 3D 그래픽스로 이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광야도 표현을 했었고, 본당 원당 뮤지컬에도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크리스마스 공연이라던가 뭐 선교 발대식 이럴 때 제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3D 그래픽스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눈 비비고 있는 리디아랑 이제 저랑 이제 WRC 때 RLS 랩런트들이랑 같이 뮤지컬을 준비해서 그때 백그라운드에 나오는 3D 영상들을 저희가 함께 만들었었어요. 이제 WRC 랩런 나이트 때 오신 분들 중에 기억이 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새 청소를 갔죠. 2023년. 당연하게도 이제 셋들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삶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세계 현장 살리 절대망대를 세워지는 그 과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뜰로 교회와 세계 현장을 완전히 연결시켜라.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오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애매하게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제 눈에 밟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너네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 같이 와서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대표님의 허락을 맡아서 10월부터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에 교육 진행 예정이고 이렇게 지금 커리큘럼을 짜고 있어요. 커리큘럼은 창세기 1장을 완전히 가상 공간으로 구현하는 이제 커리큘럼으로 짜고 있고 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약간이라도 엿볼 수 있거든요. 이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빛을 만드는 과정, 땅과 물을 만드는 과정, 그곳에 식생을 만들고 노을과 밤을 구성하고 그곳을 돌아다니는 동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만들어서 애니메이팅하거나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마지막에 하신 것 포토리얼리스틱과 어, 후속 렌더링 과정까지 이 안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픽 인재 양성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픽 인재를 이제 좀 중급 과정으로 이제 리디아로 넘기는 과정에서 제가 개발 인재도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차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 일단 준비한 내용은 끝났고요. 어, 잘 설명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난주에 얘기를 듣고 급하게 준비를 한 거라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혹시라도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